끔찍했던 장지호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극적인 전쟁은 이제 세 번째 막이 열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인류는 또 다른 미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사투를 벌인 덕분에 보다 북쪽에 있던 미 7사단과 한국군 1군단은 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철수할 때 미 3사단이 진흥리에서부터 후위를 맡아 중국군과 맞서기로 했었지만 중국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이미 미 해병대에게 사실상 괴멸된 상태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여 미 3사단과 이렇다 할 전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달에 벌어졌던 중국군 3차 공세에서도 동부전선의 중국군은 구병단의 일부조차도 참가하지 못했죠. 1950년 12월 31일 시작된 서부전선의 중국군 18개 사단만 참가한 3차 공세에서 당시 유엔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서울까지 빼앗기며 무질서하게 적전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만약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까지 3차 공세에 참가했었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장지호 전투로 미 해병 1사단은 전투인원 1만 5천명 중 전사 719명, 실종 192명, 전투부상 3,508명, 동상 환자 등 비전투 손실 7,338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군 7사단 30일 연대전투단의 병력 손실 비율은 이보다 훨씬 컸으며 영국 해병 41코만도의 피해도 상당했었죠. 그러나 중국군 구병단은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전투기간 동안 더욱 참담한 피해를 입었고 펑도아이가 12월 8일 마오쩌둥에 보낸 전문에서 중국군 구병단에 보충병 6만 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중국 측 자료를 봐도 구병단 피해 규모는 전사 2만 5천 명 이상, 전투부상 2만 8,954명, 동상 환자 등 비전투 손실 포함 사상자가 총 7만 2,300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어 펑도아이의 6만 명 보충 요구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중국군은 처음부터 미 해병 1사단을 전멸시킬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포위당했던 유엔군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미 해병 1사단이 함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거기에다 더불어 미식군단의 다른 부대들이 북한 동부지역에서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죠. 장지호 전투의 승리와 패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중국군이 전략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은 전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생각한다면 2배에서 3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5배에 가까운 피해를 안겨준 유엔군이 전술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그저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로 누구누구의 전략적 승리와 전술적 승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국군의 전략적 승리는 중국군은 미군의 포위 섬멸을 목표로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호에서의 유엔군 철수는 한반도 중부전선에 큰 돌파구가 뚫리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유엔군은 37도선까지 후퇴하여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전략적 목표는 영구히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공산진영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빼앗겼던 북한 지역을 대부분 되찾게 되므로 전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승리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투 이후 중국은 100년에 가까운 굴욕과 그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되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나설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당시 갓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큰 인명피해가 난 전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대등하게 싸웠고 휴전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입지와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영향력은 확고해졌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되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과 혈맹의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과 주체 자립의 강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의식을 바탕으로 그 어떤 주변국들과의 관계보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군의 전술적 승리는 숫자상의 병력 손실 면에서도 보이듯이 중국군 구병단이 장지호 전투로 인해 장차전에 사용할 병력을 모두 소진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군 구병단은 장지호 전투에서의 피해가 너무나 큰 결과 이로 인해 전선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병단이 별피해 없이 장지문을 돌파했었다면 13병단과 서부전선에서 졸전 중이던 미8군은 구병단에 의한 측면 침투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8군은 중국군에 의해 전멸됐거나 흥남철수처럼 서해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반도에서 유엔군은 전면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후 대한민국은 아마도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마지막 남은 병력인 미 해군 UDT 대원들이 흥남항을 떠난 직후 흥남부두는 대폭발로 날아가 버렸고 흥남은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유엔군은 한반도 동북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메가더는 그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미 해병 로버트 P. 카메론 일병은 수송선에서 뜨거운 물에 온몸이 빨개지고 몸에서 한기가 가실 때까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중에 그는 장진호에서 겪었던 모든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 없었던 전사한 전우들의 참혹한 얼굴들, 전투가 끝난 후 처참하게 죽어 꽁꽁 얼어있던 공포스러운 중국군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다 눈이 마주칠 때면 해맑게 미소 짓던 불쌍한 피난민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1958년 미 식군단장이었던 알몬드는 전쟁일지 형태로 쓴 자신의 저서를 해병대 박물관에 기증하며 나는 한국에서 식군단에 복무했던 미 해병대 장병들에게 존경과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예상치 못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중국군 구병단 사령관 숭수르는 개마고를 떠나면서 참혹하게 죽어간 자신의 병사들에게 속죄의 뜻으로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표에만 집착한 그저 잔인하고 냉정한 지휘관일 뿐이었죠. 그리고 더글라스 메가더.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항명하다 결국 모든 직에서 해임됐고 의회 청문회에 나가 망신을 당한 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